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발목과 발 근육학 강의 7번째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근육의 해부학 기능 중에서 내재성 근육인 셋째층과 넷째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셋째층에 있는 내재성 근육을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엄지모근근, 짧은 엄지 굽힌근, 새끼 굽힌근, 그래서 엄지모근근, 엄지몽고는 이제 가로갈래도 있고 빗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갈래, 가로갈래. 그래서 하나의 무리로서 짧은 이 근육들은 입방뼈, 쐐기뼈들 좀 더 중심도 있는 발을뼈 바닥의 등쪽면에 그리고 국소 결합 조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지몽근은 두 갈래의 빗갈래와 가로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모근근은 타이트해지면 우리 무지외반증에 저번에 설명했죠? 관련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는 모두 엄지발가락 몸쪽, 발가락뼈 바닥, 가쪽 및 인적 가쪽 종잡뼈의 먼쪽 부착 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쪽, 몸쪽, 첫째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몸쪽의 발가락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로갈래는 가쪽에 부착되어 있고 빗갈래도 여기 움직이는 가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쪽 종잡뼈 먼쪽 부착 부위를 갖고요. 이 근육은 엄지발가락에 발아리 발가락과 모음을 시키고 굽힘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발아리 발가락을 모음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부지외반증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엄지모음근이. 그래서 내재성 근육은 셋째층에 있는 짧은 엄지 굽힌근,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갈래를 가지고 있으며 엄지를 발가락, 몸쪽, 발가락뼈 바닥 안쪽과 가쪽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쪽, 몸쪽에 안쪽과 가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짧은 엄지 굽힌근. 그래서 안쪽과 가쪽 종잡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또 몸쪽하고 가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두 힘줄내에 위치하여 엄지, 발가락, 굽힘, 톡골 생산하기 위한 가장 큰 지뢰를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멘텀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길어진다 하면 토크도 가장 크게 생산하죠. 그래서 가장 큰 지뢰를 제공하는 것은 짧은 엄지 굽힌근으로서 모멘텀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뢰를 제공하고 이 짧은 두 굽힌 근육은 발가락에 있는 발아리 발가락 관절을 굽힘시킵니다. 셋째 측에 있는 이제 새끼 굽힌근, 새끼 벌린근과 함께 다섯째 발가락, 몸쪽 발가락 바닥에 가쪽에 공통으로 먼쪽 부착 부위를 공유합니다. 다섯째 발가락에 이렇게 보면 새끼 굽힌근 바닥면에 있어요. 먼쪽 가쪽에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먼쪽 중간 몸쪽 바닥뼈 가쪽에 먼쪽 부착 부위를 공유하며 그다음에 짧은 두 굽힌 근육은 발가락에 있는 발아리 발가락 관절을 굽힘시킵니다. 예, 내재성 근육이 이제 넷째 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넷째 층에 있는 내재성 근육은 3개의 바닥 쪽 뼈 사이근과 4개의 등 쪽 뼈 사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층과 근육과 함께 보면 넷째 층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뼈 사이근. 이거는 이제 바닥 쪽 뼈 사이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등 쪽 뼈 사이근은 여기에 있습니다. 등 쪽 뼈 사이근은 여기. 요거. 그래서 뼈 사이근의 전반적인 모습은 손에 거의 동일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면 벌림과 몸은 기준은 손에선 셋째 손가락이지만 발에선 둘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엄지 두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벌림과 모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발가락은 거의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넷째 층에 있는 등 쪽 뼈 사이근은 발어리 발가락에 벌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갈래로 된 기근육이며 둘째 발가락은 두 개의 등 쪽 뼈 사이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셋째와 넷째 발가락은 각각의 등 쪽 뼈 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등 쪽 뼈 사이근은 몸쪽 발가락뼈 바닥의 먼쪽 부위를 갖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뼈 사이근은 각각 둘째 발가락의 안쪽 면과 가쪽 면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둘째 발가락은 그죠? 이렇게 안쪽과 가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셋째와 넷째 등 쪽 뼈 사이에는 셋째와 넷째 발가락이 가쪽 면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셋째는 여기에, 넷째도 여기에, 그래서 가쪽 면에 부착합니다. 가쪽에 부착했다는 건 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서로 토크가 가쪽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각 등 쪽 뼈 사이에는 발화리 발가락에 벌림을 시킵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내재성 근육이 넷째 층에 있는 이제 바닥 쪽 뼈 사이근,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발화리 발가락을 모음시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발가락은 각각 바닥 쪽 뼈 사이즈를 갖고 있으며, 뼈사각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근육은 하나의 갈래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상하는 몸쪽 발가락 바닥에 안쪽, 먼쪽 부위를 갖습니다. 그것도 안쪽 면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들은 각각 발화리 발가락, 봐봐,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째, 넷째, 셋째, 각각의 뼈 사이는 있으면 안쪽 면에 부착하기 때문에 발화리 발가락을 모음시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바닥 쪽 뼈 사이는 모음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내재성 근육의 고찰, 내재성 근육의 동적 안정성. 발의 내재성 근육은 손처럼 도수 조작기 기능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쪽 세로의 안정성을 돕고 서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손은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발은 손처럼 그렇진 않죠? 그래서 특히 내재성 근육은 걷기, 밀기 단계 동안 발과 활의 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왜 대부분의 내재성 근육이 발꿈치 바닥에 들리시기운 후기 디딤 동안 최대 활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렇죠?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그랬을 때 족저 근막에서의 수동적인 안정성을 하지만 이 내재성 근육은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빠르게 활성화할 때는 동적 안정성을 해서 활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후기 디딤 동안 그래서 다음 디딤기를 위해서 충격 흡수하기 위해서 활이 올라가게 되고 활을 올라가게 하는 동적 안정성은 내재성 근육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내재성 근육과 맞섬의 부재. 발에 있는 대부분의 내재성 근육들은 손의 내재성 근육과 해부학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첫째와 그 발가락에서의 맞섬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손처럼 맞섬이라는 건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이렇게 맞닿는 걸 맞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에서는 이렇게 맞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내재성 근육에 대한 관련된 정보 요약에 대해서 한번 표로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짧은 발가락 편근은 발등에 위치하고 발가락들을 폄하고 지배신경은 이제 종아리 신경이 깊은 가지고 가쪽에 있죠. 그래서 손의 유사성은 없습니다. 짧은 발가락 굽힌근은 첫째 층은 4개의 발가락들의 몸쪽 발가락뼈 사이 관절들과 허리 발가락 관절을 굽힘시키고 지배신경은 안쪽 발가락 신경입니다. 발가락 신경은 정강신경에서 가지신경이죠. 그래서 얕은 손가락 굽힘과 유사성을 보이고 엄지 관림근은 첫째 층에 있으며 엄지 발가락에 발의 발가락 관절을 걸림과 굽힘을 보조합니다. 그것도 정강신경에 뻗어나온 안쪽 발바닥 신경이며 짧은 엄지 굽힘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에 새끼 벌림근은 첫째 층, 다섯째 발가락에 발의 발걸과 벌림과 굽힘을 보조합니다. 이것도 정강신경에 뻗어나온 가쪽 발바닥 신경에서 나오고 지빙신경은 그리고 손과의 유사성 근육은 새끼 벌림근, 그리고 발바닥 네모근, 이건 이제 둘째 층에 있으며 긴 발가락 굽힘근의 5인 힘줄에 대한 안쪽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것도 정강신경은 가쪽 발바닥 신경에서 뻗어납니다. 그리고 손의 유사성은 없고요. 벌레근은 둘째 층에 있으며 4개의 발가락들의 허리 발가락 관절들과 굽힘과
발가락 뼈 사이 관절들에 펌을 시킵니다. 네, 둘째 발가락은 안쪽 발바닥 신경이고 셋째, 다섯째 발가락은 가쪽 발바닥 신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강신경에서 빠져나온 가지신경이죠. 그래서 손의사성은 벌레근과 유사합니다. 이제 셋째 층에 있는 이제 엄지모음근은 엄지 발가락의 발아리 발가락 관절과 모음과 굽힘하며 보조하며 가쪽 발바닥 신경입니다. 이것도 정강신경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손의 유사성도 엄지모음근입니다. 짧은 엄지 굽힘근도 셋째 층에 있고 엄지 발가락의 발아리 발가락 관절을 굽힘하며 안쪽 발바닥 신경에서 지배신경이죠. 그래서 손의 유사성은 짧은 엄지 굽힘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셋째 굽힘근은 셋째 층에 있고 새끼 굽힘근은 셋째 층에 있고 다섯째 발가락의 발아리 발가락의 굽힘에서 굽힘하고 가쪽 발바닥 신경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손의 유사성은 새끼 굽힘근, 그다음에 이제 등 바닥 쪽 뼈 사이근과 등 쪽 뼈 사이근인데 이거는 넷째 층에 있고 바닥 쪽 뼈 사이근은 아까 말했죠. 모음시킨다고. 그래서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발가락의 발아리 발가락 관절을 모음. 그래서 둘째 발가락을 통과하는 기준선을 대입니다. 그래서 둘째 발가락은 벌림과 모음할 때는 움직이지 않죠. 둘째 발가락은 그래서 가쪽 발바닥 신경이 지배신기며 바닥 쪽 뼈 사이근을 에서 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등 쪽 뼈 사이는 4개로 되어 있고 넷째 층과 넷째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넷째 층이 있으면 등 쪽은 벌림한다고 했죠. 그래서 발가락을 벌림시키는, 그래서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발가락의 발아리 발가락 관절에서 벌림, 똑같 마찬가지로 벌림도 둘째 발가락에서 기준을 통해서 벌림과 모음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배신경도 가쪽 발바닥 신경입니다. 그래서 손에 유사한 근육은 등 쪽 뼈 사이근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과 발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 이제 발의 추가적인 강의는 짧은 영상으로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임상으로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무릎의 이제 고락 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무릎의 이제 뼈는 이제 보통 이제 먼쪽 넙다리 뼈에 있는, 그다음에 몸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그다음에 파텔라인 무릎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